확성기 방송이라든지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북풍 공작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군은 기본적으로 북풍이라든가 외환 유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그런 정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없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모든 정보가 유출되면은 제 카드가 패가 다 노출되면은 작전적으로 이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는 것은 김정은이가 돈을 가지고 확인해야 될 것을 스스로 제가 왜 확인을 해주냐 이겁니다. 이어서 강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합참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합참의장님께서는 국군조직법 제9조에 의해서 국방부 장관을 불령이 아니라서 보자 하는데 당시 그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에게 임명을 했기 때문에 합참의장님께서 그러면은 계엄사와 관계없이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조치한 것은 북한의 일단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 대비 태세 강화에 일단 집중을 줬습니다. 그 임무에 집중해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 사항에 보면은 앞서 우리 김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계태세 2급 보호 조치가 있습니다. 조치 보호 하달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럼 경계태세 2급 보호 하달이 계엄과 연관이 있습니까? 계엄과 연관성은 없습니다. 계엄과 계엄사령부와 합참지휘 조직은 완전히 개선에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12월 5일 날 일부 지역 매체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좀 전에 김승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군인이 군청을 점령했다.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군인인 저로서는 참 안타까운 게 김병주 의원님께서 군대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합참으로부터 예하부대까지는 어떤 특정한 조치사항이 내려오면 자동으로 실행하게 되어 있는 자동조치부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중에 경계태세 2급이 발령되면 자동으로 조치되게 되어 있는 게 군경 합동 상황실 준비라는 게 있습니다. 맞죠? 세부적으로 다 공개하기는 어렵지만은 맞죠. 그런 그거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선제적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군경 합동 상황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군인이 계엄사령부를 만들기 위해서 갔다라고 지금 군인이 자꾸 민간 군청을 장악했다라는 이러한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안타깝지만 제가 군 보안이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인이 22사단에서 간 거는 경계태세 2급 발령에 따른 군경 합동 상황실 구성에 대한 자동조치 부호를 위해서 당시에 걸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관련해서 이러한 논란이 많다 보니까 양구군청에서 이거 관련 입장을 냈습니다. 준비된 거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지금 이 비상계엄령 당시 양구군청에서 군인이 왜 출입했느냐. 비상계엄령 당시 군부대시 양구군청에 출입한 사실은 경계태세 2급 발령에 따라서 군경합동 상황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 차원에서 방문했다. 그래서 무력으로 진압하거나 직원들과 군인들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일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건 양구군청에서 공지한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 잘못 이야기한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군대 생활을 하신 김병주 의원님께서 자동조치부호를 모를 리가 없고 합참에서 자동조치부호 발령을 하기 전에 경계태세 2급 발령을 하면서 한반도의 정전 사태를 감시하도록 되어 있는 유엔사와 연합사회 이 사항을 사전에 협조하고 조치 상황을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예, 일단 상황이 발생되면은 구체적인 상황까지 통보는 안 하지만 자동으로 참모들이 NC라는 개념에 의해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군이 계엄이 발령하면서 대북태세 강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한 조치 부호마저 그다음에 그러한 대응마저 지금 외환죄로 다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8일 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북한의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을 계획했다가 합참의장의 반대에 실행하지 못했다. 만약에 미사일 발사나 폭격기를 사용한 타격밖에 없는데 실행됐다면 외환 유도죄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지난 내란 특검 2차 발의안 안에 보면은 내란 특검법이 해외 분쟁 지역의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타격, NLL 북한 공격 유도 등이 외환 유치죄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포함시켰는데 의장님,
의장님께서는 평시 작전 통제권을 갖고 계신데요. 한미 간의 전시를 대비한 작전 계획 5천 단위와 평시에 3천 단위의 국지 도발 계획을 갖고 계시죠. 예, 군은 뭐 전쟁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기본 임무입니다. 자, 2010년 이전에도 다른 명칭으로 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름이 북도발 응징 계획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최초로 남한의 대통령이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평화 무드 분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북도발 응징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만들어 놓은 북한 표적이 100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당시에는 아군의 감시 체계와 타격 수단의 제한이 많았죠. 그래서 2010년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3천 단위로 시작하는 평시 국지 도발 계획이 발전됐고 2016년 이후에 구체화됐고요. 2024년 7월에 현 수준으로 발전됐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은 군이 창설된 이후부터는 모든 도발 계획에서 발전시키는 게 기본적으로 군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어를 북한에 대한 공격의 억지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저희 군은 그렇지만 상대의 무기 체계의 종류, 위협 수준, 수량 등의 직면한 위협의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표적을 발전시키고 이거에 대한 유사시 원점 타격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계속 맞지 않습니까? 예, 다양한 도발에 대비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오물풍선이 많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8월에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께서도 공중요격을 몇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중요격을 하면 적에게 빌미가 되고 그다음에 확전이 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풍선이 낙하되는 안전하게 수거하는 방법을 채택한다고 지속적으로 우리 여단과 우리 군을 위축시켰던 김병주 의원님께서 소속된 민주당에서 왜 갑자기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 계획 수립해놓고 시행하지 않고 유사시 사용하려고 한 이 표적 계획에 대해서 이것이 왜 외환 유치대라고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한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고 서북도서 포사격 훈련이나 NLA 인근에 한포사격이 정상화됐는데 이것도 과거보다 9.19 합의 이전보다 강화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뭐 군은 기본적으로 교육 훈련을 하는 것이 강한 교육 훈련 하는 것이 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부 확성기 방송이라든지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북풍 공작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군은 기본적으로 북풍이라든가 외환 유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그런 정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없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저는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임무는 헌법에 명시된 국토방위에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는 게 군이고 지금 전방에서 추운 상태에서도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걸 가지고 북풍이라는 이런 얘기를 쓴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거기에 함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사작전은 절대로 이렇게 조사나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 영역에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가져오면은 군이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되는 그런 데에서는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조금만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3분만 써도 되겠습니까? 네. 예. 저희들이 지금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많은 고심을 합니다. 우리의 비밀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게 우리 비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을 주어서 선택을 제한하게 하고 혼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익을 얻는 전략입니다. 그러면은 핵심은 여기에서는 비밀이 유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카드 게임에서 둘이가 카드를 할 때 내 카드가 오픈되는 순간에 적의 심리적 갈등이나 혼란을 초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절대로 오픈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카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강하고 여유로운 사람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상대방의 제 카드를 뭘 들고 있다는 걸 알려준다든가
또 수사를 해서 이게 정확하게 얘가 거짓말하는지를 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 게임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략적 선택이라는 개념이 작전적 판단과 어떤 결론을 가지고 이용하는 건데 우리가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 국방 정책의 기본적인 통합 전략의 우리의 국방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자꾸 북풍이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그 무인기들이 10여 대의 그 무인기 22년 말에는 하물며 수대의 무인기가 서울 수도권에 들어와서 굉장히 남남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북풍입니까? 남풍입니까? 왜냐하면은 20년에 연천에 GOP 총격 도발이 있을 때도 저희들이 포격 도발을 하고 대응을 포격 도발을 하고 바로 중지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자꾸 북풍이라고 그러면은 현장 부대에다가 자꾸 제보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모든 정보가 유출되면은 제 카드가 패가 다 노출되면은 작전적으로 이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는 것은 김정은이가 돈을 가지고 확인해야 될 것을 스스로 제가 왜 확인을 해주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정직하려고 하는 건데 적이라는 것은 기만과 기습을 쓰고 자기들이 원할 때 도발을 합니다. 그런 적을 대항해서 저희들은 우리 국민과 우리 장병을 지키면서 경계태세와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부 합참의장은 군 내부의 정보의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작전 지휘권과 지휘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너무 확대되거나 예하부대에 너무 많을 하면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왜냐? 조사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천안함과 그다음에 삼청 목선 사건 터졌을 때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났을 때 저희들이 이걸 회복하는데 5년에서 10년 걸렸습니다. 지휘권이 무력화됩니다. 네.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군이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하는 게 기본 이유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을 준수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씀을 간곡히 부장님. 이상입니다.